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식입니다. 예,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아, 의원님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추운데 모자 목도리 들르고 네. 나갑시다. 예. 처부스러 김용희님. 네, 네. 다들 금요일이 되면 내일 집회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친구랑 약속은 있는데 취소하고 나갈까, 그러시구나. 같이 잡으십시오. 기왕이면 광화문으로 약속을 잡아서 어떻게 하세요? 의원님도 나오시죠? 저는 네, 나가는데 오늘 네. 무슨 일 제주 때문에 탄핵 다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로 가요. 그리고 제주 도당 창당대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내일은 대전에서 정치 아카데미 예. 강연이 있어서 예. 비행기를 타고 청주공항으로 가서 대전 갔다가 예. 황운하 원내대표님과 함께 KTX를 타고 올라와서 집회에 갑니다. 야, 시기 신장식이 진짜 바쁘다 이렇게. 예. 그 비행기와 KTX를 다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세상에. 예. 야, 국회의원 정말 바쁘게 일한다 하지만 누가 놀고 먹는다고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다 옛날 말이고 예, 예. 요새 국회의원들 이렇게 바쁘게 일합니다. 지금 어쨌든 내일 집회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네. 3시에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3시까지는 못 가요. 그래요? 예. 네, 오시는 대전에서 시간으로 강의를 끝나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5시 맞춰서 예, 대략 그쯤 알겠습니다. 가게 될 것 같고요. 네. 본집회는 5시 반부터 네. 1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명동까지 어. 행진이 좋더라고요. 할 때마다 느끼는 그래요? 건데. 그러면 내일은 저희도 행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진이 좋습니다. 행진 예. 왜냐면 주변에 예.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시민들의 호응도가 그렇군요. 높고 예. 날도 춥고한데 또 몸을 또 움직이고 구호도 외치고 해야. 그럴까요? 예. 하여간 핫팩, 목도리, 장갑, 귀마개 이거 반드시 챙겨서 따뜻한 물 반드시 네, 챙겨서 네. 나오셔야 그래야 된다라는 되겠더라고요. 말씀 좀 예.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 문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에 친명계가 생긴 거 아닙니까? 친명계? 친명태균계. 명태균계가 있잖아요. 지금 명태균계 그렇죠. 다 대통령 후보급이에요. 네, 그래요. 뭐 오세훈, 네. 예? 이준석, 그다음에 뭐 경남도지사 예. 박완수, 예. 홍준표, 강원도지사 김진태, 예. 그 서초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계신 조은희, 네. 국회 부의장 출신의 김영선, 그러니까요. 뭐 또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조금 관계가 네. 뭐 완전 찐 명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대략 그 친명계 큰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명태균계 정치인들이 아주 국민의힘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한동훈 대표도 이 제2의 명태균은 없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야 되죠. 명태균 청산에 나선 것 같아요. 명태균계 청산. 명태균계 청산을 하려면은요. 예. 명태균이 그렇게 명태균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흑마법 같은 기술이고요. 기술. 여론조사 기술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영부인과의 영적 대화 아닙니까? 영적 대화다. 예. 네. 영부인과의 영적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영부인이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대통령한테 자고 있는 대통령을 깨우면서 오빠 대통령 자격 있어? 라고 하면서 명 선생님이 이렇게 걱정하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라고 전화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가 국민의힘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명태균의 기술을 돈과 돈으로 사거나 또는 공천 등의 정치적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네. 명태균의 기술을 샀던 사람들 다 일망타진해야 되고요. 일망타진. 예, 그리고 기술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후광을 가지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공천 개입을 하게 했던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에 대해서 정면으로 싸워야죠. 네. 그걸 못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한동훈 대표가 하는 거는 뭔가 있으면 자신의 정치적 카드, 방어를 위한 카드나 소위 쫑알쫑알되기 위한 공격을 위한 카드로만 사용해요. 진정성이 일도 없어요. 예. 아니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여쭤볼게요. 예. 사실 어제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친한계의 기류 변화
감지가 된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오후 내내 취재를 했더니 오후에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다가 저녁 무렵에 거둬들이고 있는 거죠. 기류가 다시 또 바뀌었어요. 안 보는 거예요. 네, 기류가 바뀌는 한동훈 거고요. 대표가 내가 한 말 아니다라는 그 기자들 앞에서의 워딩이 나오고 그 이후에 저녁 때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못해, 안 돼, 쫓겨나 뭐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후부터 쭉 저녁으로 가면서 이거는 그냥 아닌 것 같다. 그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제가 추정하는 한동훈의 로드맵은 네, 뭐냐면 예, 본인의 임기보다 대통령의 임기가 더 깁니다. 중간에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하면 현재로서는 본인이 이재명 대표 등 야권 후보들과 겨뤄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보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당 대표로서 대선급 주자로서 한 번 더 사이즈를 예. 불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버티기입니다. 일단은 버티는데 윤석열 용산과는 일정하게 차별성을 드러내겠다. 차별성을 뭘로 보여줘야 차별하냐는 되는데, 거, 뭘로? 그러니까 뭐 단계 뭐 이런 걸로 차별하고 있는 거죠. 내지는 요새 몇 가지 정책적인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 얼마나 웃기는 행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네. 국회에서 보고 들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예. 그리고 반드시 칼을 꽂습니다. 본인의 임기 말에 본인의 생각은 그럴 거라는 거예요. 네, 임기 말에 대통령의 임기가 더 길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끝까지 있는다면 그러면 본인 임기 말에 칼을 꽂고 나는 윤석열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겠죠. 근데 그거를 용산이 모를까요? 알겠죠. 알죠. 아니까 초장에 잡두리를 하겠다. 초장 잡들이. 예, 지금이 초장에 잡두리 하려고 하는 예, 거죠. 예. 아니 사실 저는 참 그렇습니다. 원래 대통령과 여당 당 대표는 예. 또는 여당 그 대권 주자는 대립합니다. 예전부터 보세요. 이건 이제 만들어진 대립이었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도 심지어 대립했어요.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 권력 투쟁하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오히려 전두환이 야 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6.29 선언해라고 예. 이제 서로 짜고 친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YS 대립했습니다. YS와 노태우가 대립해가지고 뭐 마산에 낚시하러 가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YS가 대통령 되니까 이회창과 또 대립합니다. 네. 늘 권력 늘 갈등. MB와 박근혜도 엄청나게 대립했죠. 말도 못하죠. 보세요. 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대립을 할 때 주제는 직선제를 할 거냐 말 거냐. 내각제 약속이 있었는데 내각제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나는 총리로서 이회창 총리 같은 경우 YS한테 총리로서 내가 그 장관 추천권 내가 직접 행사하겠다. 네. 헌법대로 하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단계 개목줄이라는 말을 써. 이건 천둥맞아 돼질까죠? 이런 거를 가지고 대립을 해요. 난 정말 그러니까 질이 떨어져도 무슨 나 진짜 아니 당 대표와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대립을 하려면 자 임기단축 개헌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거 임기단축 개헌 해야 됩니다. 당신도 이전에 그 국회의장 만나가지고 어제 이석연 그 전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표 만나서 윤석열도 동의했었다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 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 도저히 지금 안 되는 거 아니냐. 싹 바꾸든지 아니면 임기단축 개헌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인적 쇄신을 다 해라. 심지어는 거국 중립 내각을 해서라도 네. 인적 쇄신을 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꿔라. 그렇지 않다면 임기단축 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여당 대표라면 대선 후보급이라면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대립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그 실명 게시판 어쩌고 저쩌고 개목줄 우리는 참고 있어. 니네 고모고모가 되질 천둥맞아 되질 이따위 얘기를 가지고 여당 당대표와 대통령실이 대립을 한다? 정말 눈 뜨고 보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유치해서.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평소 사람들한테 수준이 말이야. 그 수준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수준이 딱 자기 수준이 지금 그 책상에 금 거 놓고 여기 넘어오면은 지우개 반 내 거 이런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수준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조금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 검사들 둘이 특수부 검사 둘이서 누가 죄인이냐를 놓고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를 놓고 네. 그냥 막 그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치졸한 중2병 걸린 애들끼리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치졸한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전략부총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고모고모가 말이야 천둥 맞아 벼락 맞아 돼질 가족이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우린 참고 있잖아. 아 예. 우리 대범하지. 예. 아우 창피해. 씨.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친한계, 그러니까 민주당이 파악한 친한계 민심은 아이고 신의 한 수야. 12월 10일로 바꿔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저는 같아. 이 논의도 유치해서 보고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요? 제가 한동훈이라면요. 네. 속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속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살펴보니 더 이상 특검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대통령 스스로 또 김건희 여사 스스로 정리하기를 많은 국민들과 기다렸는데. 함께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기에는 국민들은 더 이상 인내심이 다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정치지. 예?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단계 문제와 네. 특검법을 연계시키는 건 해당행위다. 해당행위다. 난 권성동 의원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국면에서. 아니 뭐 그렇게라도 해서 나는 친윤 특검이- 윈. 아니 정치적 논리적으로 그 말이 맞잖아.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실 맞잖아요. 예. 그렇죠. 권성동 의원이 그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예, 아니 맞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고장난 예.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친윤 쪽에서 용산을 방어하려다 보니까 한 말이지만 예. 말 자체로는 맞아요. 틀린 말은 정치적 아니죠. 언어로는. 예. 아니 난 그러니까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나 뭐 유유상종이겠지만 예. 왜 정치를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자꾸 당원 게시판 문제 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해. 그러면 우리 특검할 거다. 그게 이거거든요. 뭐야? 그러면 친윤계에서는 또 유치하게 또 그럴 거예요. 예. 우리는 한동훈 특검 조국 혁신당이 낸 거 찬성할 거다. 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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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둘 다. 진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야 당원 게시판 자꾸 댓글단 얘기하는데 용산 댓글단 없어? 니네 우리 댓글단 얘기하면 용산 댓글단도 공개한다? 뭐 이렇게 서로 에스컬레이팅이 되고 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장해찬 전 최고인데 보니까 양쪽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예. 두루두루 섭렵했죠 그분이. 예, 두루두루 섭렵하셨잖아요. 어쨌든 지금 예. 국민들이 이게 이제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 막장 드라마에 물론 묘미와 재미가 있지만 막장 드라마 보면서 욕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욕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지금 게시판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클릭수 잘 나온다고 한동훈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클릭수를 높여볼까? 아주 유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을 정말 정말 그러니까요. 이 근데 오물을 뒤집어 쓴 듯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국민들은. 그러니까 오늘 한국은행 경제 전망치 나왔는데 내년부터 1%대로 저성장의 늪으로 계속 간다. 사실 심각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네. 시대에 관세 폭탄 나오고 있고 도대체 무슨 대안과 보관을 갖고 있는지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심각해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는 게 광장에 쏟아져 아니 문 닫고 나왔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렇게 다 못 살겠다고 난리인데 한다는 게 지금 뭐 고모, 고모 장모, 장모 친모, 아내, 친모. 딸, 시모 뭐 온 가족 대항전이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패밀리 비즈니스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국민들이 이런 방식의 정치를 언제까지 통용시켜도 되는 거냐. 진짜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별다른 해법도 없어 보여요. 해법이 지지율이 없죠. 떨어져도 꼼짝도 안 해. 경제 문제 좋아지고 제기를 있다 해도- 그러잖아 대통령이. 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번에 광화문에 나가면서 놀랐던 예. 건 뭐냐면 예. 청진옥이 청진옥. 9시 반에 문을 닫아요. 예? 원래 이게 새벽 4시까지 하는 원래 일인데? 거의 24시간. 24시간인데. 예. 아침 일찍은 장사를 하는데 예. 9시 반이면 문을 닫아요. 저녁에? 예. 아닌데. 근데 청진옥 말고는 예. 집회가 끝나고 명동, 종로, 먹을 데가 광화문 없어요? 쪽에 먹을 데가 없어요. 어머. 먹을 데 찾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그만큼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옛날에 그 피막골에 있던 그 예. 가게들이 전부 다 뭐 감촌 순두부 이런 데들이 전부 다 르메이에르 빌딩으로 갔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거기가 가면 다 깜깜해요. 세상에. 토요일 저녁에 가면. 토요일인데 네. 저도 얼마 전에 이대 앞에 밤늦게 갔는데 대학 가잖아요. 네. 9시인데 다 문 닫았어요. 네. 문 연 데가 없어.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국민들도 물론 뭐 이제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목요일 불목이 됐다. 예. 불금이 아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청진옥이 9시 반에 문을 닫는 게 종로에 그러니까. 24시간 해장국 예, 청진옥이 9시 반에 문을 닫는다는 게 상상이 되냐고요. 야, 그 집은 새벽까지 먹고 집에 가기 전에 밥 먹고 가는 집인데. 그렇죠. 우리 세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곳인데 예. 당연히 김중배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데가 청진옥입니다. 당연히 예. 우리 새벽 오랜만에 4시에. 광화문에서 예. 집회했으니까 청진옥 가서 예. 식사 한번 합시다 가니까 예. 9시 반에 문을 닫습니다. 야, 충격이다. 아 그럼 얼른 주세요. 예. 이렇게 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 불황이면 사실은 보수가 제일 먼저 돈 문제 민감하기 때문에 네. 보수가 제일 먼저 이거 안 된다라고 그 고함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돌아가는 걸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도 남원정이라도 있었어요.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당내에서부터 이게 뭐냐 악 쓰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보면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그 두 가지인데요. 제가 보기엔 하나는 실은 네. 영남 국민의힘 의원들의 60% 이상이 영남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네. 당선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수도권이나 영남 이외의 지역에서의 위기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예. 그런 위기감을 당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충남에 있는 강승규 의원은 네. 영남보다 더하신 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뭐 수도권에 있는 젊은 의원들이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봐요. 엊그제도 지금 김용태 의원이 뉴스하이킹 나와서 어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는 못해. 속이 부글부글 할 겁니다. 김용태 의원이 아마 그런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김재섭 의원도 그럴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초선의 젊은 의원, 30대 의원들이 말을 못해,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참 큰일입니다. 속은 부글부글한데 남원정처럼 뭐 이렇게 진용을 짜서 뭘 할 수도 없고, 예. 한동훈 편도 못 들겠고 윤석열 편도 못 들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대로 가면 다음 선거 어떻게 될까? 제가 보기에 지방선거 그 어제 배현진 의원도 나섰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가 지방선거 다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원인은 예. 뭐냐면 말씀 마저 이제 마무리 지려면 네. 하여튼간에 영남이 너무 압도적으로 다수다. 네.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거기는 뭐 그렇게 해야 또 당선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만약 이게 네.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추정하거나 이렇게 들은 바로는 탄핵 발의하려면 해라. 용산은 용산. 예. 헌재 방패를 너희들은 뚫을 수 없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관 6명이고 다수가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 명은 국회 추천 언제 해요? 근데 뭐 이제 임명을 안 할 겁니다. 그 대통령이?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헌재 재판관들도 최민희처럼. 예. 지금 인권위원회도 예. 인권위원회 위원 2명을 국회에서 예. 1명을 추천을 했죠. 1명은 부결시켰고 1명을 추천을 했는데 네.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예. 민주당 추천이거든. 임명을 이거 안 하고 직무유기 있어요. 아닙니까? 직무유기죠. 탄핵 너무 사유입니다. 심각한 직무유기 탄핵 아닙니까? 사유. 탄핵 조금 사유. 이따 좀 여쭤보겠지만 상설특검도 예. 불안합니다. 예. 예. 근데 그러면 6명 이상이 그 돼야 탄핵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근데 6인 이상이. 9명이 다 있을 때 6인과 예. 6명이 있을 때 6인 만장일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용산이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 탄핵으로 누군가 이렇게 8명이 넘어온다. 그랬다가 기각되면 그냥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다. 정치적으로 자기 생명이 끝난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예. 야 이거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야, 헌재 방패 얘기는 또 오늘 예. 처음 듣네. 예. 이쪽으로 넘어오면 예. 만약
그 탄핵이 기각되면 헌재 방패를 딱 못 뚫어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네. 그러면 자기들은 정치생명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두려움이 나서지 있죠. 함부로 예. 못 나서죠. 그렇죠. 아직도 2년 반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리고 네. 캐비넷이 열리겠죠. 예.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라인이 예. 캐비넷을 딱 틀어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 탄핵한다니까 2일날 아까 얘기한 2일날 그 김건희 그 무혐의 관련해서 2일날 보고하고 4일날 본회의에서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부장검사들 30몇 명이 모여가지고 뭐 헌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김주현 민정수석의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추정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 두 가지예요. 예. 영남 압도적인 영남 예. 구성. 구성. 그 다음에 하나는 헌재 방패. 헌재 방패. 예,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핸들링하는 예. 검찰의 캐비넷 이런 것들이 지금 세 가지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의원님? 이 세 가지를 보면 만만치 않은 이슈들인 것 같아요, 다. 네네. 예, 이랬을 때 그러면 이게 특검 돌파나 사실은 이게 탄핵 돌파가 어려워지는 거면 국민들은 진짜 대략 난감해지는 상황인 아니 근데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의회에서는 의회가 할 일을 해야 되고 네. 지금 이철희 전 의원이 쓴 나쁜 정권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예. 그 부제가 이제 탄핵의 정치학을 보면 그 탄핵을 대통령이 탄핵을 받지 않으려면 탄핵으로 쫓겨나지 않으려면 세 가지 쉴드를 잘 활용을 하라. 첫 번째가 의회 방패,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중 방패, 예. 세 번째가 사법 방패, 즉 헌법재판소 방패죠. 예. 근데 이제 의회 방패는 우리가 8개가 모자란 거고 저쪽이 108개 8석을 방패로 그러니까요. 사용하고 있어요. 예. 이 8개 방패를 어떻게 뚫을 거냐. 예. 의회가 고민해야 되는 네, 거고요.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대중 방패, 광장이죠. 네. 노무현 대통령은 대중 방패가 작동을 했던 것이고 의회 방패가 뚫렸지만 네. 대중 방패가 작동을 해서 헌재 방패까지 영향을 줬던 거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대중 방패가 아니라 대중의 창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대중의 창이 헌재 방패를 뚫어버린 거죠. 그렇죠. 의회 방패, 헌재 방패를 다 뚫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대중의 맞아요. 창이. 예. 그러면 대중의 창이 날카로워지고 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적인 힘인데 네. 그럼 대중들은 언제 창을 들고 광장은 어떻게 넓어지고 어떻게 더 뜨거워지는가를 보면 하나는 의회나 그 특검이나 검찰을 통해서 수사 결과가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특검을 계속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상설 특검을 통해서 살라미 상설 특검이에요. 왜냐하면 상설 특검은 그 이 수사 기관과 수사 네. 인력이 실제 일반 특검보다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건을 많이 주면 안 돼. 예. 사건을 2개, 3개만 딱 주고 요것만 열심히 해라. 그래서 살라미로 하나씩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딜레마는 그겁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요. 원래는 임명을 하라고 아예 예. 의무 규정이 상설특검법에 돼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탄핵 사유예요. 예. 즉 수사를 받을 거냐, 대통령실은 수사를 받을 것이냐, 수사를 버틸 것이냐, 탄핵 사유를 늘려갈 것이냐, 상성특검이 하나하나 될 때마다. 네. 살라미 상설특검은 하나 끝나면 또 하고, 하나 끝나면 또 하고, 하나 끝나면 또 하고, 살라미로 계속 내면 돼요. 네. 이번에도 3개만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수사 대상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삼부토건 그리고 그 백경점. 예, 세관 마약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하나는 증감법. 증감법. 요 세 국회 가지에 증감법. 대해서 이제 일단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그러면 특검 임명을 3일 안에 임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하여야 있지만 한다고 돼 있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 헌법소 의지가 없는 거죠. 헌법소 의지가 없고 예. 그다음에 상설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게 되죠. 법 위반이 된다. 예,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그렇죠. 동시에 들어가요. 예, 그러면 그랬을 때 이걸 탄핵 가지고 사유지. 탄핵 사유죠. 그러면 이걸 붙들고 헌재로 가요. 탄핵 사유를 계속 누적시켜야 돼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이 헌재 제가 이제 다시 보면서 네, 그 이철희 의원 책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책을 보면서 저도 다시 박근혜 탄핵 결정문을 다시 읽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문을 다시 읽었어요. 네, 우리가
법률가의 시각을 벗어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그 중대성 요건이 있습니다. 중대성 요건. 네. 그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만 돼 있어요. 예. 그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 탄핵 사유는 예. 헌법과 법률 위반인데 예. 헌법재판소가 창설한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예. 뭐냐면 중대성 요건이에요. 중대성. 예, 중대성.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을 기각할 때 네. 그 공직선거법 위반했다. 네. 그러나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반은 했으나 중대하지 않아. 왜냐하면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두 개를 법익 형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는 자 대통령에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당성이 있어. 네. 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할 만큼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느냐. 네. 혼란도 생겨. 그 혼란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다시 선출되는 2개월간의 혼란이 있잖아요. 예. 3월 9일 날 탄핵하고 5월 9일 날 선출할 그렇죠. 때까지. 그러면 그 2개월간의 국정 책임자가 최고 책임자가 물론 직무대행이 하겠지만 예. 여기서 오는 국정의 난맥상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것을 감당할 만큼 지금 그대로 두는 게 더 나은 형편없을 거냐. 때 아,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중대성 요건이에요. 이게 중대성 요건이에요. 네네. 이 중대성 요건이 예. 저는 헌법재판관이 법리적 판단을 하는 거라고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범죄 행위가 매우 중대해야 된다. 헌법 위반이 매우 중대해야 된다. 그러나 네. 두 번의 탄핵 결과나 기각 결과를 보거나 중대성이라는 게 헌법재판관 9명이 주관적 판단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안창호 검찰 출신 예. 안창호 당시 헌법재판관도 예. 8대 0의 8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즉 이 중대성 요건은 민심이에요. 민심이다. 예. 예. 그냥 법대위에서의 법이 아니라 예. 민심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느냐가 중대성 요건이다.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그땐 초등학생들도 많았고 유치원생들도 있었고 뭐 중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생 정말 전 국민이 각지에서 그때 서울 그 광화문 시청역 일대에 호텔도 다 봉인할 정도로. 그렇죠. 그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방 잡아놓고 집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시민들이 청진옥이 몰려왔었어요. 24시간 영업을 하는 순간 탄핵이 됩니다. 9시 반에 진짜 얘기된다. 근데 식당이 아까 청진옥이 보니까 12시까지. 예 댓글에 보니까 김밥 천국도 많이 폐업했다. 예, 이런 맞아요. 글이 아까 올라온 홍대 걸 쪽도 보니까 지금 문 닫은 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 비전이 없어요. 큰일 그 납니다. 중대성 요건을 중대성 요건은 결국 민심이다. 네. 라는 거고요. 그러면 민심이 어떻게 타오르게 해야 되느냐? 타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탄핵이 당론인 정당인데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철이 이게 맞는 얘기다. 우리가 그럼 방법론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철이 전 민정수석 책에 보면 모든 탄핵은 당파적 욕구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맞다. 저 정당과 저 정치 세력에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네. 하지만 탄핵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이 이 일이 단순히 민주당 잘 되라고 하는 일, 조국혁신당 잘 되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라고 느껴야 민심이 임계점에 다다른다. 우리 박근혜 탄핵 촛불 들 때 이게 나라냐, 예. 나라를 구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촛불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국민들은 예. 저게 그 이재명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니야? 민주당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니야? 조국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니야? 조국 혁신당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하신 것 아닌가. 네. 그거는 그냥 현상을 왜 많이 안 나올까? 현상을 네. 거꾸로 놓고 보면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국민들을 야당이 아직은 설득을 다 국민들을 못한 거예요. 네. 저는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우리 야당의 책임이다. 저는 이게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 나가면 이제 저도 5주 연속 광장을 지키는 네. 상황인데요. 대체로 제가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면 연령대가 높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5060이 많이들 나오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7080 집회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의 공감 뭐 이런 것들은 되지만 젊은 층들이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연동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회사가 불안하고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리고 대체로 비정규직들이 많고 자영업 하시는 친구들은 또 당장 뭐 회사가 아니 그 장사가 안 돼가지고 어디 자리를 비우고 집회를 가거나 이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고 또 젊은 대학생들은 또 뭐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하니까 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뭐 준비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뭐 자격증도 네, 따야 네, 되고 네.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뭐 다른 거를 할 겨를이 없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합리적이고 납득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장을 열려면 그 뭐 대통령 나라를 구한다 이런 애국심의 발로로 네. 광장을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소구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정당이 맨 앞줄에 서서 지키는 건 좋지만 집회를 정당이 주도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 네. 부분에서 저는 뭐 11월 달은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이랑 만나서 이 집회를 어떻게 할 거냐를 최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11월 달은 일단 당이 지킨다. 지키는데 그러면 이제 시민사회 진영이 광장이 넓어지고 하면서 국민들이 더 많이 광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장을 여는 역할을 하되 네. 광장의 주도권을 시민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네. 12월 달부터는 더 훨씬 더 이렇게 우리는 평화 집회, 네. 안전한 집회 그리고 조금 더 광장을 뜨겁게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거부권 거부 시민행동 네. 이 지금 집회를 이끌고 가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광장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작은 모닥불 같은 거거든요. 우리 백무산 시인의 모닥불을 보면 우리가 산다는 건 모닥불 같은 거야. 먼저 붙은 놈은 먼저 던져지는 거고요. 젖은 놈은 활활 타는 나중에 던져져서 말라가면서 연기도 피식피식 내고 그 광장 안에서 이런저런 말도 나오고 연기 나오고 그러면 마른 다음에 다시 붙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른 놈이나 젖은 놈이나 같이 차근차근 몸을 맞대서 피워 올려야 장작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뜨거워진 분들이 먼저 촛불의 광장을 연 거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네. 근데 아직도 이거 나라고 하는 일이야라고 아직 거기까지 설득되지 않은 분들은 천천히 올 수밖에 없고 지금 탄핵을 바로 얘기하는 게 좀 그러네. 윤석열이 싫어서 죽겠는데 탄핵이 이게 돼? 탄핵했으면 좋겠죠. 이제 되나? 이런 저런 이제 이 수준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제 뭐 오늘 말씀 나온 길에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 마음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그 탄핵 국면에서 그 1,700만 거의 그 전 국민의 한 절반 이상은 광장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정권을 바꿨는데 뭐가 됐지? 예, 이런 것들 헛헛한 마음들이 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하고 사회개혁, 재벌개혁, 관료개혁, 뭐 검찰개혁, 뭐 노동개혁, 뭐 교육개혁 이 수많은 개혁 이슈들을 차분히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것이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저는 또 충분히 있으신 있을 것 수 있다고 같아요.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은 좀 어떻게 좀 다듬어야 저는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개혁의 청사진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개혁의 청사진을 100대 과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가야 된다. 네. 근데 그게 말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러다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제 탄핵이 성공을 하든 아니면은 뭐
그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도 바뀌면 다음 정권에서요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심지어 국민의힘이 네.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보수가 정권을 잡아도 아 검찰은 더 이상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둬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 폐악질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극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를 해요. 5번째 기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재판정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일주일에 3번씩 재판 받으러 다니면. 그러니까 사실상 사법연금 얘기가 나오는 예, 거잖아요. 사법연금을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 꼴을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아니라 누구든 바뀔 수 있는데 네. 지금 명태균 잡아가던 거 보세요. 좋다고 할 땐 선생님하고 오직 당신만 믿습니다 하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명태균 잡아가두잖아요. 네. 한동훈도 지금 나 감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 어제 명태균 씨 아내가 전화하셔가지고 아, 네네. 네,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그 황금의 목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네. 여하튼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예, 보수 정치가 이제 실컷 이용해 먹고 그렇게 그다음에 하잖아요. 이제 팽 딱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당이 그런 비전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게 하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네. 이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사실 국가가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한 네.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나라 망하지 않게 네. 외교 국방 잘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들이 폭력에 시달리지 않게 네. 경찰력 행정, 네. 경찰 행정 잘하는 거고 예,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먹고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3가지가 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한대 목소리를 높여야만 그래야만 뭔가 최소한의 정권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근데 이거를 마련된다. 국민들 탓을 저는 진짜 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왜 안 나오느냐 음,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수 있다고 봐요. 국민들께서도. 근데 이거는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설득해야죠. 네, 아 우리가 이런 세상 여기서 탄핵이 되면 이런 세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새로 밝혀냈습니다. 이거 나라 꼴이 진짜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현재의 교착 국면을 뚫을 수 있는 정치적인 수를 내야 되기도 하고 뭐 그 중에 하나가 살라미 상설 특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이거 탄핵 방패가 용산은 그 탄핵의 방패 중에서도 헌법재판소 방패를 가장 믿고 있는데 거기서 기각되면 나는 죽어 정치적으로 예. 이런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고 여러 사람하고 예. 좀 의견을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대안이 있을지 진짜 많은 고민이 좀 됩니다. 그 검찰 얘기 조금 해볼게요. 네네.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해서 부장검사 2사람에 대한 탄핵을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거죠? 네, 2일 날 보고하고 네. 72시간 이내에 탄핵을 해야 되니까 예. 4일 날 본회의가 한 번 더 잡혔습니다. 그 사이에 인사가 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빈자리 채우고 하던 일 계속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하는가 보고서 네, 또 아니 탄핵해요? 보세요. 우리 그 누구야 이동관 탄핵한다 그러니까 예, 또 바로 또 이진숙으로 했다가 아니죠. 그 사이에 저기가 있었지. 예. 헷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 지나갔기 때문에 예. 인권 권익위원장 했던 예. 그 조폭 잡는 검사가 들어왔다가 그렇습니다. 탄핵한다고 하니까 또 그만두고 예, 이진숙은 이진숙이- 결국은 탄핵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버티다가 예. 그래서 뭐 직무정지를 그러니까 일단 동작 그만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동작 그만을 시켜놓으면 네. 또 이제 하더라도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그럼 또 탄핵하면 돼요. 근데 이 동작 그만을 탄핵이라는 시키면 것 돼요. 자체가 이게 징계고 징계입니다. 사실은 자숙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부장검사단이 그동안 정말 이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에 그런 줄 그런 안 줄 알아야지. 올리다가 딱 자기들 이익하고 연동되니까 바로 집단 성명을 바로 냅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지. 그러니까요. 무혐의 처분. 예. 그 명품백 김건희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렇습니다. 이따위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에 예.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검찰은 죽었다라고 예. 목소리를 높여도 될뚱말뚱 예.
한 판에 예. 지금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 정말 후한무치예요. 그 33명인가요? 예. 그런데 명단 그 수첩에다가 딱 적어놔야 돼. 그 명단 적어서 공무원법 위반 이런 그 걸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하는 거죠, 사실. 예. 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많이 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때 유사명 총경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예. 그때 그러니까요. 그 경찰국 만든다고 했을 때 총경회 그것도 전부 다 휴가원 내고 예. 뭐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왔다 합법적으로 해서 예. 왔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거 다 징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사로 다 보복하고 네. 인사로 다 보복하고 근데 정치 유일하게 활동이라고 대한민국에서 하고. 검사들만 이게 정치 활동의 통용이 자유가 있어요. 공무원 그러니까, 중에서 정치 예. 활동의 자유가. 노조 만드셔야겠어. 심지어 예? 그 일반 공무원들은요. 예. 네, 진짜 이 얘기 할 때마다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한심해 하는데 예. 자기 스스로 자괴감을 느껴요. 예. 선거 때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잖아요. 예. 징계 받습니다. 에? 그거 정치 활동으로 구분돼요. 와. 특정 정치인들에게 좋아요 또는 정치적 눌렀다. 의견에 좋아요 누르면 정치 활동으로 해서 징계 받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누르지 말라고 항상 공문이 내려옵니다. 선거 때. 세상에 그거는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예, 표현의 자유죠. 예? 표현의 자유는 징계하고 그리고 정치 활동하는 것은 똑같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 아닙니까? 네, 교사나 검사나 다 똑같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인데 검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징계도 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를 징계할 자유도 없어. 국회 어디서 검사 징계야? 이런 태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이제 뭐 저희들이 검찰개혁 4법을 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미 내놨기 때문에 네. 전면전을 해야죠. 근데 이거 왜 안 되는 겁니까? 사실 검찰 개혁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런데 여태까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소프트 랜딩을 하려고 했으나 소프트 랜딩이 잘 안 돼가지고 오히려 하드 랜딩이 됐고, 네. 예, 그 고르기우스의 매듭을 푸는 방법은 네. 단칼에 잘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윤석열 정권이 단칼에 자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시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치인들에게. 네. 저는 그 측면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제 네. 선배 중에 그 학생운동 같이 했던 선배들 중에 판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이 양반들이 그 이제 소위 상식과 세상사를 조금 아는 판사님들이 제일 한탄하는 게 자기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왜 자기 목줄을 검사들한테 다 갖다 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원래 우리나라는 원칙은 그 선거의 자유를 네. 원칙으로 금지한 것만 못하게 한다. 네. 원칙적 자유, 선택적 금지, 제한적 금지.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선거법의 실제 조문은 네. 원칙적 금지, 선택적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 금지가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검사가 기소하면 죄가 돼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리고 너무 그때 이제 오세훈 선거법 뭐 이때인데 네. 벌금 100만 원 가지고 피선거권을 5년에서 5년 이상을 그렇죠. 피선거권을 박탈을 하고. 박탈한다? 예. 그러면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 정치적 참정권, 선거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검사들의 법대 위에다가 맡겨놓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분도 지금 조사받게 생겼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예. 조사 받게 예. 되겠죠. 예, 조사 안 예. 받고 넘어가긴 어려운. 처지인 것 저는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처벌되면 가혹하고 처벌되지 않으면 지나치게 관대해요. 예. 그런 게 있죠. 예. 정치적으로 네. 처벌 가능성은 줄이고요. 네. 정치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게 정치 문화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전반에 대한 손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예, 듭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그 몇몇 민주당 의원님들이 100만 원 이상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벌금 네. 1,000만 원 이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낸다고. 일부 낸다고 예. 내셨는지 낸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낸다고 내겠다는 것 하시는데 같아요. 예. 저는 토론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선에서 해야 예. 될지. 근데 이 법 제정 이후로 한다라고 해서 뭐 이재명 구하기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그러니까 이게 형사법이기 때문에 이 소급
불소급 원칙 때문에 예.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위헌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비례 원칙에 안 맞아요. 예.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에요. 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예. 이게 특히 뭐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뭐 이런 데까지 이르기 이게 보면 굉장히 그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또 뭐 국회 상임위 출석해서 한 발언 가지고 그렇게 엄단하고 엄벌할 문제인가 이런 생각들 하시는 유권자분들도 계시죠. 많죠. 근데 예. 이제 법률가로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 근대 사법 형사법 원칙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선거법 행위주의거든요. 1심 재판부가 예, 예.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행위. 행위 책임의 원칙이에요. 예. 행위 책임의 원칙. 예. 그러니까 알았냐 몰랐냐는 행위가 아니라 인지의 영역이다라는 네. 얘기를 저희들이 계속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무죄가 났어요. 맞아요. 하도 얘기를 하니까 예. 그쪽에서 뭐 교유행 예. 알고 지내는 것도 행위다라고 예. 하는 논리까지 만들어 그렇죠. 왔지만 어쨌든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인지의 영역이니까 무죄 예. 판결이 났어요. 예. 그다음에 내심의 의사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목적이나 목적범이라고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네. 고의가 있었느냐 그 고의가 바깥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재명 그 위증교사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 알았냐 몰랐냐 그 사건은 보면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텍스트 네. 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내심은 이런 것이었다. 이거는 나 이게 무슨 조작 사진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같이 골프를 친 적 없다고 얘기한 거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같이 골프를 친 적 없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엄벌한 거예요? 예. 같이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다.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게 허위사실. 예, 그래서 그게 허위 사실이에요. 이거는 판사가 내심의 의사를 추정해서 유추해서 유추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한 거예요. 이거는 무섭다. 근대법에 예. 행위 책임의 원칙, 예. 내심을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 양심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 네. 유추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다 저는 위반했다고 뭐 생각합니다. 항소심에서 이거 무죄 나겠네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선거법 사건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은 예. 항소심에서 네. 유죄가 아니라 당선 주입해서- 목적 허위 사실 유포라는 건데 네. 그 허위 사실이 그 판사가 지적한 허위 사실이 제가 보기에는 내심의 의사, 추정된 내심의 의사예요. 네. 추정된 내심의 의사.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고급진 평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법률과 신장식만 할 수 있는 그런 평론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 딱 국회- 맞네요. 관심법이냐? 맞습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관심법입니다. 관심법 판결입니다. 운영이 계시잖아요. 예, 예.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결정하신 겁니까? 운영이가 감사원은 법사위입니다. 법사위구나. 예, 그래서 예. 운영에서는 다루진 않았고요. 예. 법사위 사안입니다. 예. 예. 제가 착각했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올라왔더라고요. 예, 예.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일 유명해진 분이 유병호 사무총장인데 네. 감사원의 감사가 지독해서 전 정부 때려잡는데 너무 골몰하고 있다. 플러스 실제로 해야 되는 감사는 하지 않는다. 특히 맞아요. 이제 관저 비리와 관련해서는 와, 뭘 한 일곱 번 연기됐나? 그러니까요. 네. 그죠? 이 부실 감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지적이 그러니까 되는데 부실 감사가 단적인 게 뭐냐면 네. 관저에서 윤건영 의원님은 그 건물에 최고급 스크린 골프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견적서를 확보를 하셔서 맞아요. 견적서를 국회에서 공개했어요. 공개했어요. 흔들었어요. 예. 근데 지금 그 건물은 골프장이 아닙니다. 창고입니다. 창고입니다. 예. 라고 얘기를 했어. 예. 그리고 경호처 차장은 나와가지고 경호처장은 또 안 나와요. 국회 예. 민정수석이랑 경호처장은.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건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진술이 또 바뀝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나왔을 때는 경호처가 관리하는 곳은 맞습니다. 맞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어떻게 견적서를 되는 냈어. 예. 그럼 뭐냐고. 예. 왜 그거 감사 안 하냐고. 그렇죠. 핵심적으로 그 건물이 도대체 예. 무슨 용도인지 확인을 해줘야죠. 확인을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왜 지었는지 예. 거기에 예. 최초에는 뭘 하려고 했다가 예. 어디까지 진행됐다가 지금은 뭐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네. 지금은 경호처에서는 거기가 뭐 장비 내지는 뭐 휴게 네. 뭐 이런 등등 창고가 아니야 또 용도가 있어요. 경호처에서는 사용하는 최근에 나온 얘기는 그럼 거기는 경호처가 쓰는 그 곳이라는 거라고 거예요? 얘기를 했어. 경호처가 뒤집어 쓰기로 한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자, 처음에 이거는 경호처가 쓰기로 하자. 예, 그렇게 된 들통이 거지. 났어. 뭐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거기 예. 뭐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가보면 어때요, 한번 국회에서? 아니 좀 가봤으면 좋겠다니까. 근데 못 들어가게요. 그 예, 초등학교 현장 조사. 앞부터 뭐 막혀가지고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접근이 저는 안 돼요. 그냥 추정컨대 적어도 올 7월까지는 네. 거기가 스크린 골프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서 치지 못하자 8월 초부터 야외에서 나가구나. 골프를 치기 시작하셨다. 그런 것 아닐까? 그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어제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얘기가 네.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8월 26일 이전에는 골프 친 일이 없다라는 8월 게 8일 날 공식- 친 게 나왔잖아. 8월 8일 날 쳤다고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사실 인정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이 그 부사관급하고 같이 눈물의 골프를 골프. 쳤다. 눈물의 골프. 참 정말. 와, 로또 맞은 기분이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나에게 이야기하더라.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말이야 부사관들하고 골프 치는 대통령이 있었냐? 없었다. 예? 휴장이다. 거의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거의 이런 분위기로 네, 장관이 영광인 줄 알아, 얘기했어요. 이것들아. 중요한 것은 팩트 확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8월 8월 8일 날 쳤어요. 예. 쳤어. 근데 쳤어. 중요한 거는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실에 의해서 이게 발각이 되자 8월부터는 밖으로 나갔네. 그러지 그런 않았을까? 걸로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다. 예. 네. 아 요새 고소고발이 많아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또 그 이전에 또 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예. 그럼 그 이전인가 하고 다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대통령실이 지금 이 건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내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네. 신뢰와 권위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권위주의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뭐 카리스마 내지는 아우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예.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영이 서야 됩니다. 영이 서야 되는데 지금 뭐 명태균도 지, 김건희 여사도 지, 다 지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4인칭 대명사 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권위가. 그냥 어깨 위에 누가 올라타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 네. 예. 맞아요. V1, V2 그 얘기가 이제 했으니까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영이 안 서요. 공무원들은 낙지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지부동을 넘어서서 낙지처럼 낙지부동. 착 달라붙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낙지부동 얘기도 나왔어요. 예, 낙지부동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이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예. 다음 정권 들어서 다 감사받겠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뢰도 땅에 떨어졌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말을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예. 한나절짜리 거짓말을 하잖아요. 예. 한나절짜리. 맞아요. 예. 예. 다들 통나지 않습니까? 예, 다들 통나요 그냥. 예. 아니 참 진짜 거짓말을 해도 좀 제대로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나 진짜. 너무 성의 없죠. 그러니까 권위와 신뢰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실은 형식상 네. 임기가 남은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가 다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네. 레임덕이 아니라 좀비덕이다. 좀비덕이다. 네. 좀비덕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쭉 이제 진단을 해주신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이 상황을 좀 돌파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살라미 전술로 이제 상설 특검을 이제 하게 된 건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 예, 그건 탄핵 사유가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근데 탄핵 사유가 몇 개가 쌓여야 이게 되는 겁니까? 중대성 요건인데요. 저는 네. 우리 국민들이 예. 화가 날 만큼 분명한 사실, 그리고 국민들도 저는 네. 그 얘기를 설득을 할 거예요. 예. 당신은,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될 때를 놓고 보면 검찰이 그냥 수사를 했어요. 네. 수사를 해서 공소장으로 사실관계를 가름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수사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예. 같아요. 거기가 이제 넘어가는 허들, 예. 굉장히 중요한 허들이고, 그거를 상설 특검을 통해서 살라미를 통해서라도 그 허들을 넘어보자라고 예. 하는 전술인데, 그걸 통해서 정치권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러 광장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네. 신호등을 켜드리는 거다. 야,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간불을 제대로 네. 켜서 네. 이 사람들의 난폭 운전을 예. 멈춰야 된다. 된다. 멈춰야 된다. 운전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 주부터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최혜병 국조요. 예, 최혜병 국조. 근데 이제 10일 날 국조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국조 결정 12월 10일 날. 네, 12월 10일일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또 내야 돼요. 네. 내기도 하고 해야 돼서 예. 당장 시작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올해가 가기 전에 시동을 걸어야 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국조특위위원 누가 한 명 갈 건데요. 네, 누가 지금 들어? 박은정 의원이 손을 들으셔서 아, 예. 신장식 의원님 손 같이 들죠. 한 가위바위보. 명밖에 못 가요. 아, 먼저 손 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일단 우리가 배정을 한 두 네. 명 받으면 좋겠는데 아, 그게 아니라서. 이 교섭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아, 예, 예. 그러니까 안 할 것 법사위 있는 같으면 사람 위주로 가는구나. 안 할 것 같으면 네. 저 국힘 7명 우리한테 주면 좋은데 국힘 7명 예. 추천하라고 의장님이 이제 예. 자 추천하세요 하는데 추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힘이 만약에 추천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그래도 겁니까? 갑니다. 아. 왜냐하면 예전에는 물론 예. 기존 네. 관례는 그 여야가 합의해서 국조를 추진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관례를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우원식 의장이 인내해 왔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최혜병 사건 국조 관련해서는 네. 그렇고 이전에 DJ 대통령 시절에 98년인가 네. 그 단독으로 국조한 적이 있어요. 음. 네. 자민련하고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근데 국조의 합의해서, 경우에 네. 단독으로 하면 정부 측에서 협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특히 여당 자료도 안 쪽에서. 내놓고 뭐 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뭐 그렇지만 이제 국조에서 자료를 안 내놓고 하면 자료를 안 내놓은 가운데서도 네. 찾아서 하는 겁니다. 최대한 하는 거죠. 네. 뭐. 근데 하여간 근데 그 최혜병 입법청문회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야당 단독으로 할 때 훨씬 잘했어요. 네, 컨텐츠가 풍부했다. 그리고 막 서로 고성 이런 것도 없었고 내용에 훨씬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휴. 속보 하나 들어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재 감사원장이 정치적 탄핵에 매우 유감이라며 그러나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다. 그럼 뭐 예. 가서 헌재까지 가보시고 예. 지금 19% 나왔나 보네 갤럽은 지금 네. 댓글 보니까 아 다시 그렇군요. 다시 다시 또 내려섰네요. 내려가고 있네요. 근데 지금 보면 말씀 주신 대로 뭐 19냐 20이냐 17이냐 무슨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있겠냐.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안 차려요. 그런데 지난 4월 총선 이후로 지금까지 쭉 상황을 보면 별로 생각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골프 치고 싶은 거 다 치고 먹고 문제 싶은 거 나오면 먹고. 문제 뭐 하고 다만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에 계속 상순위를 차지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대외 활동은 좀 잠정. 그러나 이마저도 사실 좀 조용해지면 다시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의원님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예. 반성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인적 쇄신을 얘기를 하는데요. 인적 쇄신해서 무슨 뭐 대통령실과 내각을 뭐 이창용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내적 쇄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창용 총재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차기 총리 후보로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얼굴마다 바뀐다고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고 대통령이 바뀌지 않은 내적 쇄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지 않는 한 예. 국회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아 누가 오든 누가 오든. 그렇군요.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고 근데 그래서 뭐 덕수형님이 끝까지 하실 수도 있겠다. 한덕수 형님이 끝까지 할 수도 있겠다. 예, 내년 1월 13일까지를 넘기면 최장수 총리를 기록하게 된다라는 네, 언론 보도가 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원팀으로 끝나실 수도 있다. 예, 그렇군요. 아직 갤럽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아서 지금 근데 누가 예, 이렇게 자꾸 예. 식구라고 얘기를 아 계속 식구라고 올리시네. 얘기를 그 댓글로 올리고 있습니까? 예, 네. 예, 잠시만요. 나왔네요. 보겠습니다. 네, 19. 예, 긍정 19, 부정 72 나왔습니다. 부정 평가. 네, 뭐 1위 요인만 보겠습니다. 민생 경제 물가가 15%로 1위 했고요. 어이구. 2위는 김건희 여사가 요새 안 12%. 보이거든. 예. 안 보이면 안 보이면 대통령 올라가요. 지지율이 올라간다. 예. 그리고 3위가 외교인데요. 플러스 3해서 8%. 이건 아마도 사도광산 문제가 좀 크게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에 트럼프. 대해서 일도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긍정 평가는 외교가 41%고 서민 정책 복지가 플러스 4해서 4%로 새로 긍정 평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은 비슷하다.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6분이나 네.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이깁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울 거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백무산의 시를 예. 장작불이라는 시를 국민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우리가 산다는 건 장작불 같은 거야.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창원시 압수수색 이런 그 댓글로 속보를 알려주고 계셔가지고 어디 너무 창원시? 네, 창원시 해야지. 압수수색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거는 또 있습니다. 뭐 예고하고 내일 2시에 또 할게요. 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야 댓글에 신장식의 국회 하이킥을 응원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글들. 네, 아직 한 뭐 얼마 네. 정도 네. 그 후원금 예. 여부 아직 안 있습니다. 찼어요? 네, 국회의원 신장식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후원금이 아직 안 찼다고 하니까 연말까지 넉넉히 후원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신 길에 구독, 좋아요, 댓글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집회 현장에서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고 저희 취재 편의점은 오후 3시부터 현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